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든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모두 이야기를 갖고 있고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요. 말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떠들고 상대방은 그걸 듣고 아, 이런 이야기구나라고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동영상은 다릅니다. 동영상만의 규칙이나 동영상만이 갖춰야 할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걸 빼고 단순히 이야기를 전달한다고 찍기만 하면 동영상을 보는 상대방은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지루할 수도 있고 차라리 말로 설명하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동영상의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 때 신경 써야 될 몇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건 이야기예요. 누가 어떤 일을 했다. 큰 일, 대단한 일이 아니라도 그것도 이야기고요. 아주 사소한 물건 하나에도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누구나 이야기를 좋아해요. 같은 내용이라도 딱딱한 공부라고 하면은 배우기 싫지만 그걸 이야기의 방식으로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면 듣기 좋은 것처럼 누구나 이야기에 대한 욕구, 갈망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방송반에서 영상을 만들 때 내가 이야기를 만들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한다. 옛날 이야기 전하듯이 쉽게 설명한다 라고 생각하면 좀 더 재밌게 영상을 만들 수 있을 텐데요. 거기서 중요한 거는 단순하게 그냥 나열만 하면 안 돼요. 내가 학교까지 간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집에서 신발을 신고 문을 열고 한참 걷다가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내려서 교문을 지나서 교실까지 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거를 그대로 찍으면 재밌을까요? 거기에 재밌는 이야기, 재밌는 에피소드가 들어가면 재밌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이렇게 시간 순으로만 갖다 붙이니까 거기에서 큰 재미를 찾지 못해요. 그냥 솔직한 기록이긴 한데 거기에서 사람들을 잡아끌 수 있는 뭔가는 들어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안에서 재밌는 요소를 찾아서 넣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보통 갈등이라고 합니다. 문학 공부할 때 많이 배웠죠. 갈등을 넣으면 그 이야기는 평범한 이야기보다 더 재밌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사진을 보니까 어떠세요? 그냥 북극곰, 흰 곰이 얼음 위에 있다 라는 정보는 전달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어떤 느낌이 있나요? 뭐 곰이 어딘가를 쳐다보던가 냄새를 맡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이 곰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심정인지 이 곰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고민 같은 건 전혀 할 수 없는 그냥 평범한 사진 한 장이에요. 여기서는 곰이 아주 작죠. 여기 작게 나와 있어요. 곰은 되게 큰 동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거대한 빙하 옆에 서 있으니까 아주 작고 왜소한 존재로 보여요. 그러면 이 사진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건 아, 곰도 작은 존재일 뿐이구나. 거대한 자연 앞에선 되게 미약한 존재구나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이거는 이 거대한 빙하라는 자연과 작은 곰이라는 생명체 간의 갈등이에요. 꼭 갈등이 나쁜 게 아니라 대비되는 서로 같지 않은 느낌을 전해준다면 그게 갈등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에서는 거대한 자연과 작은 생물의 갈등이 들어있는 거죠. 다른 사진을 볼게요. 이 사진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 곰은 어디로 가야 되나 걱정이 되지 않으세요? 거대한 얼음을 밟고 다녀야 되는데 이 곰은 지금 밟고 갈 얼음이 없어요. 아마도 지구온난화 때문이겠죠? 혹은 이 얼음만 동동 떠내려와서 육지로부터 멀어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구나 생각을 하겠죠. 이 곰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물론 곰도 헤엄을 잘 치기 때문에 이 곰은 문제없이 돌아갈 것 같긴 하지만 이 사진 한 장만 봤을 때 드는 느낌은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지구온난화에 대한 걱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서 갈등은 뭐가 있을까요? 이 자연에 사는 곰과 점점 망가지고 있는 이 자연,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인간에 대한 원망이나 미안함, 반성, 그런 게 이 사진 한 장에 같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등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사전에 이런 뜻이 나와 있어요. 인물과 인물, 인물과 운명, 인물과 환경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립이나 충돌, 모순을 이루는 말. 그러니까 뭔가가 부딪히면 다 갈등이에요. 꼭 너 싫어, 싸우기 위해서 부딪히는 게 아니라 그냥 태초부터, 처음부터 달라도 갈등이 될 수 있고요. 어떻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달라지게 되는 두 갈래길로 나뉜 것도 갈등이 될 수 있죠. 그 갈등을 봉합할 수도 있고 봉합을 못하고 끝날 수도 있지만 이야기 안에서 갈등을 찾아내서 관객들에게 전하려는 그 노력, 그게 영상 제작자에게 필요한 소양입니다.
어떤 이야기로 시작하면 좋을까요? 제일 쉬운 거는 내 주변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어요. 그 동물에 대한 이야기, 사연은 누가 제일 잘 알죠? 내가 제일 잘 알죠. 우리 부모님이 키우는 화분의 화초, 꽃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제일 잘 알죠. 하지만 다른 집 사람들은 우리 반려동물이나 화초에 대한 정보도 없고 애정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야기를 찾아내기도 어렵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제일 쉬운 거는 여러분들 이야기 혹은 여러분들 주변에서 늘 접하는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게 좋아요. 그게 제일 잘 할 수 있고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야기로 시작하면 좋겠어요. 아까 북극곰 사진 기억나죠? 북극곰에 대해서 걱정이 들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영상을 찍어요. 나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비판적인 영상을 찍겠어. 그런데 나는 북극에 가서 촬영을 하고 올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당장 생각해야 될 게 북극까지 왔다 갔다 하는 비용, 그리고 그 추운 날에 거기서 버텨야 되는데 사전에 누구한테 협조를 구하고 어디서 숙박을 하고 내가 촬영을 하면 어떤 장비를 가져가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없이 그냥 단순히 난 북극에 가서 찍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영상은 과연 온전히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방송국 같은 데서도 반년씩 머물면서 찍는 그 영상을 지금 처음 영상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만들긴 쉽진 않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가령 손에 들고 다니는 선풍기,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손 선풍기를 많이 들고 다니네? 전기로 움직이는데 그러면 그 전기는 어떻게 만들지? 전기를 만드느라고 지구가 더 뜨거워지진 않을까? 이런 고민이라면 북극에 가서 찍는 것만큼의 노력은 들지 않더라도 쉽게 만들 수 있겠죠. 또 우리 주변에 일상적으로 접하는 소재니까 사람들에게도 더 가깝게 와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작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소재를 다루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만들 때는 그 사람이 정말 알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흥미로 이것을 다루는지가 다 드러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은 모르는 나만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공부해서 누가 영상에 나오지 않은 지점에 대해서 물어봐도 답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가가 되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세요.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보니까 별로더라, 해보니까 어렵더라, 이런 말을 하더라도 하고 싶으면 해야죠. 그게 창작자의, 영상 제작자의 특권이니까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이야기에 어울리는 형식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형식, 장르에 대해서 첫 시간에 말했었죠. 극영화, 다큐멘터리의 방송에서도 뭐 쇼가 있고 보도물이 있고 유튜브 영상도 있고 뮤직비디오 광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꼭 한 가지 장르를 고를 필요는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혹은 내 이야기에 어울리는 형식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나는 비행기 소음이 싫어 라는 학생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거를 영상으로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뉴스나 다큐멘터리로 만들 수도 있어요. 시끄러운 현실을 기록하고 사람들의 인터뷰를 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끄러워서 나는 생활을 못하겠어요. 시끄러워서 우리 동물들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시끄러워서 내가 조용한 유튜브 영상을 못 만들고 있어요. 이런 인터뷰를 많이 따서 영상에 갖다 붙이면 더 믿음이 가는 영상이 만들어지겠죠. 또 극영화나 드라마로 극적 구조를 갖고 있는 이야기를 만들 수도 있어요. 소음으로 고통받다가 결국엔 귀가 먼 중학교 친구의 이야기를 만들 수도 있겠죠. 또 짧은 영상, 30초, 1분짜리 영상이지만 그 안에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부을 수 있어요. 뮤직비디오가 될 수도 있고 글씨가 크게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강렬한 메시지를 짧은 시간 안에 전달하는 광고 형식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난 재밌게 만들고 싶다, 그런 친구들은 뮤직비디오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공항과 비행기를 배경으로 뮤직비디오를 찍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에 맞는 형식을 고르면 되는데 정답은 없으니까 이걸로 해볼까 저걸로 해볼까 고민하다가 제일 적절한 거 하나를 고르면 되겠죠. 이제부터는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야기는 눈에 보여야 한다는 말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영상 제작자들은 늘 잊으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시각화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있죠. 그 생각을 남에게 전달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죠? 당연히 생각만 하면 다른 사람이 알 수 없으니까 말이나 글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런데 글로 적었다고 해서 내 생각이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달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글을 읽는 사람의 배경 지식이나 자기만의 취향 때문에 읽는 글을 자기의 상상으로 살을 붙여서 만들어요.
나는 오늘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라고 했는데 누군가는 돼지 갈비를 먹은 상상을 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편의점 컵라면을 먹은 상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한테는 그게 맛있는 음식이니까. 그래서 영상 제작자라고 한다면 각자 저마다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좁혀주고 내가 생각한 그 이미지를 상대방에게 그대로 전달하기 위한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시각화예요. 관객이나 시청자가 볼 때 내 생각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는 시각화 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냐? 제일 중요한 거는 구체적인 그림이나 행동으로 이야기를 전달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쓴 글들을 각본, 대본,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소설은 독자의 상상에 맡겨요. 소설에 이 사람은 큰 금덩이를 땅에서 주웠다 라고 적혀 있어도 읽는 사람은 그게 손바닥만한 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뭐 배구공만한 금일 수도 있잖아요. 영화에서는 그렇게 혼동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크기의 금이다라고 적어주는 게 시나리오가 소설과 다른 점이에요. 다음 예제를 통해서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친구가 있어요. 3일 동안 밥을 못 먹은 안나라는 친구예요. 소설이라고 한다면 안나는 3일간 밥을 먹지 못했다 라고 쓰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영상으로 만든다면 안나가 3일 동안 배를 골았다는 걸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나는 3일간 굶었어.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죠. 또 머릿속으로 상상을 할 수도 있죠. 3일 동안 밥을 못 먹었네? 라고 독백이 들어갈 수도 있죠. 길을 걷다가 식당을 쳐다봤어요. 식당 안에서는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는 누군가가 있어요. 그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죠. 그때 안나가 손가락을 하나, 둘, 셋, 세 손가락을 접으면 쟤는 뭔가 상과 관련된 기간 동안에 굶었나? 라고 상상을 할 수 있죠. 이게 소설과 시나리오 혹은 영상의 차이점이에요. 또 다른 방식으로 요즘 스타일로 해보면 휴대폰으로 전화나 문자가 왔어요. 친구한테나 부모님한테 뭐 점심 먹었어? 그러면 나 3일간 밥을 못 먹었어. 띡띡띡 문자 보내는 모습이 영상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영상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보이는 그림과 행동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청자들, 관객들은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처음에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었는지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구체적인 그림이나 행동으로 정리를 먼저 해놓고 그걸 바탕으로 촬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에 들어갈 수 있는 요소가 많다고 했었죠. 기억나요? 대사, 그림, 색감, 그리고 뭐 효과음 같은 소리도 있죠. 음악도 있고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었던 거 기억나죠? 이런 요소들로 영상에 집어넣으면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어요. 내가 글로 쓰는 것과 다르게 훨씬 많은 요소들을 갖고 이렇게 저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한 이야기를 전달하려면 몇 개의 그림, 몇 개의 장면이 필요할까도 고민해 보세요. 누군가는 집부터 학교까지 걸어가는데 한 장면으로 찍을 수 있어요. 집에서 나와서 쭉 따라가는 장면을 10분 동안 안 끊고 찍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 장면이죠. 그런데 누군가는 10장면으로 찍을 수 있어요. 신발 신는 장면, 문 닫는 장면, 승강기 타는 장면,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장면, 버스 타는 장면, 내려서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교문 지나가는 장면, 학교 계단 올라가는 장면, 교실 책상에 앉는 장면, 선생님과 인사하는 장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장면으로 찍을 수도 있어요. 내 이야기에는 몇 장면이 필요할까도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영상을 찍어보면 알겠지만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찍었는데 편집할 때 보면 이게 왜 들어가야 되지? 왜 이렇게 길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편집을 해보면 이 장면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 텐데 왜 안 찍었을까? 라고 아쉬워하는 장면이 있을 수 있어요. 꼭 들어가야 될 장면과 빼도 될 장면을 고르는 마인드, 이게 영상 제작자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청자들, 관객들이 지루하지 않고 내 이야기를 끝까지 봐주려면 꼭 필요한 장면만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정말 중요한 장면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장치, 요소들을 거기에 덧붙여 줘야 사람들이 끝까지 쳐다보게 됩니다. 결론은 내가 생각하고 의도한 것을 보는 사람도 알아차릴 수 있는가? 나는 엄청나게 좋은 이야기고 엄청나게 힘들게 고생해서 찍었어요. 하지만 보는 사람들은 그냥 가볍게 지나가면서 다 봤어 라고 생각한다면 아쉽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내가 찍은 이야기를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이 영상을 만든 의도와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친절하게 관객들에게 설명해 줄 줄 아는 영상 제작자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또 예제 영상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올 초에 다른 사람들과 영화 하나를 찍었었는데 그때 시나리오 전 단계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적었던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인공이 중고나라에서 저주받은 돌을 사겠다는 게시물을 발견한다. 이게 이 영화의 시작이에요. 이거를 영상으로 옮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각자 상상해 보세요. 이게 어떤 장면일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근데 이것만 갖고는 영상을 찍을 수가 없어요. 야, 지금 너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연기를 해봐. 컴퓨터를 만지고 있으면 내가 중고나라에서 뭘 찾는 것처럼 보여줄게. 라고 해봤자 찍을 땐 그렇게 찍어도 관객들은 그렇게 어설프게 찍으면 다 알아요. 에이, 쟤네 초보네. 저게 무슨 중고나라야. 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같지도 않은데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옆길로 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찍기 전에는 반드시 시나리오에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림이나 행동, 소리 같은 걸로 정확하게 관객들이 이 상황을 알 수 있게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시나리오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노트북으로 뭔가를 쓰고 있는 주인공이 있고요. 눈동자가 열심히 움직인다. 이거는 눈동자가 크게 나온다는 소리죠. 그리고 CU라고 써 있는 거는 노트북 화면을 클로즈업, 가깝게 찍겠다는 소리예요. 게시물 내용이 써 있고요. 고민하던 마우스를 딸깍거린다. 왜 이렇게 했냐? 고민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고민하는지 아무 생각이 없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마우스를 딸깍딸깍 만지면서 고민하는 것처럼 행동, 연기를 한 거죠. 이런 식의 내용이 있는데 이게 영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어땠나요?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그림과 비슷했나요? 지금 이 영상은 11개의 컷, 11개의 장면이 바뀌는 그림이에요. 원래 아이디어 단계에서는 단 한 줄이에요. 경제적으로 어쩌고 발견한다. 이 한 줄짜리 영상이 시나리오에서는 여러 줄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여러 줄 영상도 영화로 바꿨을 때는 11컷으로 나뉘었어요. 누군가는 한 컷으로 찍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 같이 만들었던 우리는 11컷으로 만들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찍었어요. 이 중에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장면이 있나요? 혹은 더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장면이 있나요?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영상 제작자로서 생각하는 법을 배우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 처음 아이디어를 시나리오로 바꾸고 그거를 다시 영상으로 만드는 이 과정이 시각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잘하기 위한 훈련을 앞으로도 열심히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시각화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기록을 하는지에 대한 용어들인데요. 줄거리는 다 알죠. 시놉시스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줄거리랑은 달라요. 그냥 한두 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영화 속의 책자나 전단지 같은 데 보면은 이 영화는 어떤 영화다라고 알 수 있게 적어놨죠. 한두 줄로 적기도 하지만 길게 한 3, 4줄 이상 어떤 일을 겪는지 어떤 변화를 겪는지 자세하게 적는 것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 이야기를 봤을 때 보고 싶게 만들 정도의 최소한의 분량을 갖고 있는 게 시놉시스입니다. 시나리오나 방송 대본은 영상 제작을 위한 형식의 문서예요. 소설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다른 자기만의 양식이 있는 문서고요. 트리트먼트는 그 중간 단계 어딘가요?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더 설명하기는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각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시고요. 스토리보드는 들어봤나요? 스토리보드는 일종의 만화예요. 만화인데 무엇을 위한 만화냐? 영상으로 만들기 위한 만화예요. 시나리오는 글로 돼 있잖아요. 거기서
주인공 원웅이 컴퓨터를 친다 라고 했을 때 컴퓨터 자판을 치는 모습이 손만 크게 찍을지 아니면 멀리서 찍을지에 대한 거는 그 글을 시나리오를 읽는 사람마다도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리보드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최종 영상이 어떤 크기로 어떤 각도에서 찍을지도 그려놓는 거예요. 그럼 현장에서 촬영을 하는 스태프들끼리 서로 혼동되지 않고 배우도 아 손만 찍는군요. 아 얼굴까지 같이 나오네요 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상 같은 걸 찍을 때는 스토리보드까지 그리는 게 중요한데요. 이게 어려워요. 모든 사람한테 스토리보드를 그리라고 하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최소한 쓴 다음에 뭐를 하면 좋냐, 이렇게 샷 리스트, 글콘티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라도 적으면 촬영에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가 뭐 분식점에 간다 그러면 분식점 가서 찍을 내용을 한 줄 한 줄 써보는 거죠. 분식점 간판, 분식점 들어가는 사람들, 메뉴판, 주문한 떡볶이, 사장님 일하는 모습, 맛있게 먹는 친구들 모습, 나오기 전에 돈 내는 모습. 이런 것들을 글 콘티로 쭉 써놓고 촬영할 때 한 줄 한 줄씩 지운다면 빼먹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내가 사전에 어떤 그림을 찍어야지라고 정리해보는 효과를 갖습니다. 그래서 뭔가 영상을 찍기 전에는 시나리오를 쓰라고 그랬죠. 시나리오를 썼다면 스토리보드까지는 그리지 않더라도 글 콘티, 찍을 내용을 글로 정리하는 정도의 준비는 해줘야 내 생각이 시각화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